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미국을 등한시하고 중국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심지어 그 코로나 그 초기 대응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그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그 여행객들을 전면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권고가 의사협회에서 계속 나왔죠.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이 시진핑의 방안을 한번 성사시켜 보려고 이 중국발 여행객들의 입국도 금지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초기에 확산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K방역 이렇게 자랑했지만 지금은 백신 확보에서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선진국은 미국이죠. 처음부터 미국을 등한시하는 외교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 이제 급하니 미국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손을 벌리고 있는데 자, 그런 처지가 됐지만 미국은 냉담합니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선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바이든의 백신 지원, 백신이 미국에는 남습니다. 남아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좀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 지원책에서 한국은 뒤로 밀렸다. 업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업보죠. 처음부터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면서 중국과 지금 미중 두 나라가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치중되면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 이 상황이 돼서 지금 와서 백신을 좀 달라고 하니 미국은 아니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미국이 백신 여유분을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인접국의 우선 공급을 시사를 했고 미국은 또 당장 우리 미국 내 접종도 지금 다 안 돼서 집중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백신 스와프 띄운 한국의 그 요청을 지금 묵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 스와프 서로 지금 백신 우리가 부족하니 미국에서 좀 달라 나중에 우리가 갚아주겠다 그런데 그거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왜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동아일보도 일면톱에서 바이든 백신 여유 없다. 그래서 희박해진 한미 스와프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그동안 펴왔던 것인지 자, 미국에서 다른 나라 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 바이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와프 요청을 사실상 거절을 했고 이 거절한 배경에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참하라 이런 압박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백신을 안 준다면 국민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존 그대로 친중국 정책을 써야 될까요? 청와대 반응은 이렇습니다. 바이든 자국민 대상 발언이다.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편리한 대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문제가 풀리지도 않죠.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은 지금 공경에 빠뜨려 놓고 자기들 살 길 찾는 데는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는 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이 발등에 불이 붙은 것이 권력수사죠. 살아있는 권력수사입니다. 윤석열은 떠났어도 그 검사들이 임기 말에 레임덕이 찾아오면 당연히 하는 일이죠. 살아있는 권력 주변을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죠.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백신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 중에서 가장 최선으로 친 것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방탄검사 정권 방탄검사 그렇게 불리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것인데 이성윤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막았다. 그 혐의를 받고 지금 이 기소 일보 직전에 가 있죠. 그래서 김학의가 이성윤이 기소가 되면은 검찰총장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시킨 이후에 기소가 되든지 말든지 우선은 기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쓰고 있죠. 이성윤조차도 본인이 그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그 출석 요구를 했는데 3차례, 4차례나 거부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주말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고 또 그 조서를 쓰고 막 하고 검토하면은 기소가 늦어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때는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그 꼼수를 썼는데 지금 정권 차원에서도 이성윤 구하기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꼼수가 남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총장 지명 때까지 기소를 늦추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원지검에 이성윤은 출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성윤이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안에 실체됐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습니다. 수사자문단도 그 소집을 신청을 했는데 수사자문단은 중요한 사안의 공소 제기를 심의하기 위해 공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계속할 것이냐,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것을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적용을 하기도 했고 또 한동훈 검사장도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 조직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죠. 자, 중앙일보 6면 보시면은 이성윤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장 인선 앞두고 시간 끌기다. 이런 분석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이런 것을 막 소집을 해서 시간을 일단 끄는 겁니다. 본인이 기소를 늦추기 위해서 자진 출석을 한 것처럼 계속 시간을 끌어서 일단 검찰총장이 되고 보자. 이런 이야기겠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고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에 대한 외부 시민과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기 검찰총장 선임을 앞두고 검찰 기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림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이 본인의 기소를 막기 위해서 원래는 이 제도가 법률적인 약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사회면 보시면은 이성윤의 내로남불 또 조국에 의해서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수사심의위원회 무시하다가 자기 사건에는 소집을 한다. 완전 내로남불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약자 보호를 위한 그 제도인데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또 한동훈 관련 사건 결정 그때는 그 이재용 한동훈 때는 이것을 그 수사 중단하라 불기소하라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죠. 이것은 권고 사항입니다.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했는데 그것을 수사 중단 불기소를 수용을 본인은 안 해놓고 본인은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한다 이런 의혹도 막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선 검사들이 나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소를 늦추려는 꼼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수원고검은 수원고검도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소집 요청을 해서 맞불을 놨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29일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넘어가보자 뭐 이런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이성윤의 전략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법꾸라지 생각이 다시 나죠. 또 한 명의 법꾸라지가 나타났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김기춘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장을 지낸 민정수석을 법꾸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법꾸라지는 조국이었죠. 조국씨 법대 교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다 지낸 조국씨가 법꾸라지처럼 행동을 했다. 법을
악용을 해서 법망을 슬슬 피해 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법꾸라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윤이 지금은 제4의 법꾸라지에 등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임기 막판에 이 권력 주변에서 이런 뜬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조간의 주요 기사 중에 정말 실소를, 헛웃음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보시죠. 윤호중입니다. 갑자기 동작구,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무릎을 갑자기 꿇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현충원의 영면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지사들 중에서 반일 행적이 있는 사람들은 묘를 파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꿇었냐? 이겁니다. 현충원에서 뜬금없는 피해자님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열들이시요, 국민들이시요, 피해자님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님 누구냐?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갑자기 현충원 가서 찾았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오거돈 피해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수군국 처녀지냐? 너무 모욕적이다. 그런데 윤호중은 사과할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 앞에 무릎 꿇은 것이다. 정말 뜬금없습니다. 원내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현충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갑자기 무릎을 꿇자 주변 다른 민주당 사람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해자님은 이번 4.7 보궐선거의 발생 이유가 됐던 박원순, 오거돈 피해자들을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여권 인사들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를 하는 고소인, 이렇게 불러왔는데 피해자님 이렇게 뒤늦게나마 명확히 했다.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현충원에서 사과를 하느냐? 피해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해자는 이 보도자료,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서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처녀들이 아니다. 왜 내가 피해자님이라고 하느냐? 현충원 가서 이렇게 오히려 반발합니다. 심지어 진보 성향 언론이죠. 한겨레 신문조차도 사리 분별 못한 윤호중의 사과. 정말 사리 분별 못한다. 왜 현충원에 가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님이요?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신줄을 다른 데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일이죠. 이런 보여주기식 쇼, 이 문재인 정권 상당히 능숙합니다. 탁현민, 어전 비서관일 중심으로 계속 보여주기식 쇼만 하고 내실은 하나도 없고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죠. 자, 그런데 정권이 이 지경이면 이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쪽은 야당이죠. 국민의힘 세력입니다. 국민의힘 세력이 4.7 재보선에서 일단 압승을 했죠. 그래서 이 압승한 것도 사실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워낙 못하니 그 어부지리를 얻어서 압승을 했는데, 이 승리 이 분위기에 지금 막 도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죠. 민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지적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김종인이 이야기한 아사리판 또는 흙탕물, 이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까지는 아니고 일종의 질서를 재편하는, 질서를 다시 찾는,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그렇고 윤석열을 영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당 지도부 경선도 그렇고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질서 재편 과정에서 너무 좀 무질서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정도 상황 같습니다. 무질서한 모습들.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좀 정리를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무질서한 모습들에 대해서 언론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 이렇게 별도의 난을 잡아서
권력 다툼, 지도부 경선이죠. 탄핵 부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태극기 소환. 그래서 국민의힘이 구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 압승 2주 만에 패착을 거듭하고 있다. 아사리판, 흙탕물, 김종인 직격에 건영세, 장제원 등이 거칠게 대받아쳤다. 공정과 정의, 국민 정세에도 전직 대통령 셀프 사면 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일보가 덧붙이는 그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재보궐선거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태극기 부대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적이죠. 한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태극기 부대가 다시 활개를 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태극기 부대와 적극 손잡고 당을 패배로 이끈 패장의 등장은 중도층에게는 감점 요인이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러다 도로 미래통합당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이야기인데, 자, 저는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태극기 부대,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도 보수 진영의 한 축이죠. 한 축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교안을 비롯해서 홍준표도 그렇고, 홍준표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되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빅텐트를 쳐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변수가 생겨서 혹시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아니면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랜 B로 한교안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 원희룡 전부 다 빅텐트 안에 들어와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리고 또 선택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회를 다 줘야 된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이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인데, 초선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 도로 한국당 된다, 안 된다, 이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서병수 부산의 친박계였죠. 서병수 의원이 처음 이 사면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 최고위원들, 초선들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도로 한국당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또 덮친 탄핵론,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서병수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논란에 불을 지폈고, 오세훈, 박형준이 그 문재인 만나서 그거를 건의를 했죠. 여기에 김태흠도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보수 분열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런 우려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 책임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이 세력들이 다시 부딪힐 거라는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이 윤영석 그 대표에 출마하는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권해서 사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이명박 박근혜 사면 논쟁에 빠진 야당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대선에 도움이 안 될 거야, 두 사람을 사면을 하면은 대선에 도움이 안 될 거야, 도로 한국당,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김태흠, 권성동 등 공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 청년 초선그룹에서 곧바로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해묵은 탄핵 정당성 논란이 번졌고, 박근혜 이명박 탄핵, 박근혜 이명박 늪에 다시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더십 공백 속에 주도권 경쟁이 점화가 됐고, 영남 대 비영남 전면전 가능성, 영남 쪽에서는 주로 이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비영남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중도가 또 떨어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고 있는데, 자, 국무총리 내정자 후보자 김부겸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경제에서는 김부겸의 목소리 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김부겸,
사면은 대통령 판단에 맡겨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총리 넘어서 큰 꿈꾸나 김부겸이 자기 대권 주자로 또 부상을 하는가, 뭐 이런 문제까지 지금 사면론을 계기로 해서 촉발이 되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결자 해제를 하고 나가는 게 맞죠. 지금 그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된 아니면 왜곡된 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역사라도 지금 안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부정을 하면 안 되죠. 부정을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까?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 내쳐야 될, 보수 진영 입장에서 내쳐야 될 것은, 내쳐야 될 사람은 이 보수 분열을 촉발하려는, 보수를 막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쳐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마시던 우물에 침을 계속 뱉고 있는 김종인. 지금도 보수가 그 회생의 발판으로 삼을지 이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을 놓고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을 하는 김종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보수가 배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지, 어쨌든 역사의 한 가닥인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 할 때는 아닙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결자 해제를 해야 될 문제죠. 자, 국민일보 8면 보시면은 거세지는 김종인 야당 중진 기싸움 막 벌여주고 있는데 본질은 윤석열 쟁탈전이다. 김종인은 윤석열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안고 있으면서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 안에 국민의 힘을 흡수시키려는, 그래서 상황 노릇을 하려는 그런 희망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일부는 막 비판을 하지만은 또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김종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이 다시 국민의힘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윤석열과 해동 염두에 두고 물밑 접촉에 분주하다. 그런데 국민의힘 중진들은 정권교체가 절박함으로 윤석열에게 일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자, 양쪽이 서로 막 극한 그 말들을 주고받는데 그 배경에는 윤석열 쟁탈전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맞는 분석입니다. 자,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멀어지는 민심, 이 민심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내년 대선에서도 어렵습니다. 이 상황 같으면 왜 어렵냐면은 지금 정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관권, 하나는 검권입니다. 관을 동원한 선거.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송초로 당선시키기 공작을 펼쳤죠. 선거 농단입니다. 그리고 검권선거, 작년 총선 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풀까 말까 하다가 선거 앞두고 막 푼다! 이렇게 하면서 검권선거를 벌였던, 그래서 관권선거, 검권선거가 내년 대선에서도 판을 칠 텐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보 좌파 진영에 어부지리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던집니다. 4월 23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